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5위를 공개합니다. 옷장에 모모가 산다. 2021년 어느 늦은 밤 혼자서 잠을 자던 2살배기 소녀의 방에서 들린 비명 소리 그리고 소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 밤마다 엄마가 옷장에서 저를 불러요. 자꾸만 놀아달라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아니, 엄마가 부르는데 왜 무섭지? 엄마가 부르면 좋은 거 아닌가? 아니면 이제 뭐 슬픈 사연으로 엄마가 낳다가 뭐 돌아가셨다고. 아하.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아이의 엄마는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옷장에서 아이를 부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아이를 누가 불렀다며? 아기가 들었다며? 그리고 엄마 소리였어요. 그 정체가 뭐예요? 매일 밤 아이가 혼자 있는 방에 나타나는 이른바 엄마 도플갱어 유령. 이 이야기는 올해 6월 아이의 엄마 크리스티나가 SNS에 게시하며 조회수 430만 회 돌파, 화제가 됐습니다. And she said, well, it's just, she's like, Mommy, there's someone else that comes in here. She looks just like you, but I know she's not you. There's someone who comes in here after I put you to bed that looks like me, but isn't me. And she's like, she looks just like you, Mommy, but she wants me to follow her inside my closet. And I don't want to go with her. 근데 왜 하필 또 옷장 안에서 불러? 그 엄마랑 똑같이 생겼는데 확실히 엄마는 아니다. 옷장 귀신들이 있어. 야, 근데 완전 작정하고 꼬셔가려고 엄마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하. 크리스티나도 매일 밤 아이의 방에 나타난다는 자신과 꼭 닮은 존재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딸의 방에 카메라까지 설치했는데요. 하지만 아무것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플갱어 귀신을 본 건 크리스티나의 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일부 누리꾼들은요. 저도 어릴 때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 저희 엄마는 제 방에 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알았대요. 어떤 유령들은 사람의 목소리와 외모까지도 따라하기도 해요. 미국에서 어린 시절 크리스티나의 딸처럼 부모님과 같은 모습 그리고 같은 목소리로 나타난 유령을 본 사람들이 많았다는데요. 이게 유사한 사례가 많으면 신빙성이 더해지니까. 가족과 같은 모습으로 어린아이들을 홀리는 도플갱어 유령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왜 하필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걸까요?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4위 공개합니다. 약수터에 모모가 나타난 이유. 2001년 8월 경상남도 사천의 어느 산. 밤 9시쯤 A씨는 약수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다! 사람 살려! 귀신을 보고 혼비백산에 산에서 내려온 A씨. 그런데 약수터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은 A씨뿐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달 다른 동네 주민 2명 또한 저녁 무렵 약수터에서 소복을 입은 귀신을 목격. 놀라서 뛰어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야, 이거는 뭐 비슷한 옷차림으로 여러 명이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 혹시 사람인데 이 잘못 보고 착각한 건 아니겠죠? 과연 그럴까요? 새벽에 일찌감치 약수터에 올라갔던 한 노인에 따르면 약수를 담던 중에 누군가가 뒤에서 바가지를 쓱 건넸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굉장히 무섭네요. 노인이 바가지에 약수를 떠서 건네주자마자 쫙 바닥에 떨어지는 물소리. 노인이 뒤를 돌자 그곳엔 턱이 없는 귀신이 빤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턱이 없으니까 물이 바닥에 쏟아졌구나. 그렇지. 먹자마자 바닥으로 쏟아지는 거죠. 조갈라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담기는 거죠. 무섭죠? 오, 무서워. 약수터 귀신에 대한 목격담이 일파만파 퍼지자 주민들이 애용하던 약수터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이에 마을 노인회장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약수터 인근의 지역 문화센터 측에 귀신을 쫓는 굿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왜 문화센터에다가 구슬해달라 그러죠? 알고 보니 예전 약수터 주변에 무연고 분묘 4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이 분묘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문화센터 측은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 결국 2001년 9월 11일 장장 8시간 동안 귀신들의 원혼을 달래는 위령제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약터에서 귀신을 봤다는 목격담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식구 3위를 공개합니다. 호텔에 갇힌 모모의 목숨. 1982년 2월 일본 현지 언론의 충격적인 보도. 뉴재팬 호텔 유령 소동. 폐허가 된 호텔에서 유령 목격. 이 뉴재팬 호텔에 나타난 유령은 국내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보도할 정도면 그 호텔에 뭐 진짜 유령이 나오긴 나온 거예요? 1982년 2월 8일 오전 3시 20분경 이 호텔에 화재가 발생.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진 화마에 많은 투숙객들이 쓰러졌고요. 일부 승객들은 유독 가스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화재로 34명이 부상을 입고 33명이 사망, 아유, 화마에 희생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 이 호텔에 대한 무시무시한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지 6일 뒤인 1982년 2월 14일 새벽 5시경 호텔 경비원이 지하 2층 기계실 화장실에 들어선 순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환기구 속에서 들리는 한 여성의 비명.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씨 뭐야? 그리고 6일 뒤인 2월 20일 밤 10시경 이 호텔의 또 다른 경비원 2명은 비상계단 6층을 둘러보던 중 지금 이 목소리 들리죠? 저도 들려요. 여긴 우리 둘뿐인데. 분명히 비상계단에는 경비원 2분밖에 없었지만 분명히 들리는 정체 모를 남자들의 목소리.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인 경비원들은 그대로 도망쳐 내려왔습니다. 근데 두 명이 동시에 들은 거면 이거는 잘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한 명이 들었으면 야, 너 몸이 허한가 보다 이런 얘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화마에 희생된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일본의 뉴재팬 호텔. 10여 년간 방치되다가 2002년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더 이상 의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화재로 폐허가 된 호텔에서 들리던 유령의 목소리. 정말 그 목소리는 화재로 희생된 이들의 피 맺힌 절규였을까요? 이제는 부디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 편히 쉬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가 사는 저수지. 2013년 9월 낚시꾼들의 성지로 알려진 경기도의 한 저수지. 밤낚시를 즐기던 A씨가 대어를 잡고 기뻐하던 그때 어? 잠깐, 저게 뭐지? 저수지 한가운데서 무언가를 목격한 A씨. 밤에 저수지 한가운데서 뭘 목격해요? 무슨 뭐 괴물 이런 거 떠 있었나? 저수지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의문의 흰색 물체.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그것은 좋게 2.5m는 넘어 보였는데요. 긴 머리 사이로 A씨를 빤히 쳐다보던 두 눈! 죽음의 공포를 느낀 A씨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2.5m는 뭐예요? 서장훈보다 더 큰 거. 서장훈보다 크죠. 네. 뭐야? 물귀신인가? A씨가 이 귀신 목격담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자 달린 댓글. 헐, 저도 와이프와 새벽에 낚시하다가 오싹한 경험했어요. 네, 또 그분이 나타나는군요. 한동안 낚시는 못 가겠네요. 뭐야? 이 저수지는 물귀신이 자주 출몰하는 곳으로 이미 유명했습니다. 아니 위령제도 올렸었나 봐요. 왜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니까 위령제도 올렸었고 그래서 안 나타났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신 것 같다. 이제 효력이 떨어지면서 네, 뭐 이 얘기인 건데 조만간 목격하신 분 또 나오실 것 같네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맨 밑에 봐요. 한동안 낚시 못 가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아예 그냥 터네, 터. 터줏대감이신데? 2015년 6월 또 다른 낚시꾼 B씨에 따르면 이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중 갑자기 목이 없는 하얀 형체가 물 위에 나타나더니 B씨를 향해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요. B씨가 목격한 귀신이 나타나는 곳을 그린 사파라고 합니다.
저거 그릴 정도면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거 진짜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 저수지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 저수지에서 20대 숨진 채 발견. 저수지에서 4인 가족 동반 자살. 이 저수지에서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서요. 일각에서는 그 죽은 원혼들이 저수지에 떠돌고 있는 게 아닐까 추측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2015년 해당 저수지는 수질오염 방지를 이유로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 사람들의 발길을 차단했습니다. 하도 안 좋은 소문이 막 퍼지니까 닫아버렸구나.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이제 금지 구역이라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죠.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0년대) 초반 조선시대. 당시 사람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은 아주 기괴한 괴담이 있습니다. 아니 옆 동네 박 씨 집에서 또 애가 없어졌다며? 아휴, 올해 들어서만 내 집이 몇 번째야. 아니, 불안해서 애들을 두고 어디 일도 못 가겠다니까.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갑작스레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뭐 애들이 납치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인신매매 같은 게 있었나?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 조선 일대 파다했던 소문. 사라진 애들은 아주 사악한 주술에 희생당한 거래. 이 사악한 주술, 일명 연매에 관한 이야기는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이 천지만물 등에 쓴 저서 성호사설 제5권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연매는 주로 무당들이 어린아이를 납치하는 곳에서부터 시작.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납치한 아이는 겨우 명을 붙잡고 있을 만큼만 아주 조금씩 음식을 줘서요. 살이 쪽 빠질 때까지 방치. 그렇게 아이가 바짝 마르다 못해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이제 때가 왔군. 아가, 여기 음식 있으니까 마음껏 먹으렴.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 음식을 넣은 작은 죽통을 아이 앞에 두면요. 굶주림에 잔뜩 시달린 아이는 앞뒤 가리지 않고 죽통 안으로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음식을 먹기 위해 죽통 안으로 들어간 바로 그때 날카로운 칼로 아이를 찔러 빠르게 죽인 뒤 아이의 원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곧바로 입구를 봉쇄. 배고픔과 갈증, 원한과 증오로 가득 찬 상태로 죽통에 매어 죽고만 어린아이의 원혼. 그리고 이런 주술 행위를 소위 연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너무 살벌하고 잔혹하고. 끔찍한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서에 남아있는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실제 있었던 얘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왜 한 거예요 이런 짓을? 아하. 괴담에 따르면요, 이 잔혹한 연매는 주로 신기가 떨어져 능력이 없어진 무당들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연매를 한 무당이 동네 부잣집을 돌아다니면서요, 죽통에 가뒀던 원한에 찬 아이의 영혼을 풀어 사람들에게 각종 질병 등을 옮긴 뒤 가족을 살리고 싶은가? 내게 방도가 있네. 대신 그 대가는 두둑이 내놔야 할 걸세. 사람들이 무당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면 아이의 영혼을 다시 죽통 안으로 유인, 그 질병들을 낫게 했고요. 그 대가로 돈과 곡식 등을 챙겼다고 합니다. 더 나쁘네 더 나빠. 사악하다 진짜. 그러니까 아이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이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일부 무당들의 삐뚤어진 욕심에 잔혹하게 희생당한 아이의 영혼들은 억울함으로 원귀가 되어 부천을 떠돌았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조선 팔도에 이 끔찍한 연매와 관련된 흉흉한 소문이 확산, 실제로 수많은 아이가 납치,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 연매를 금지하는 왕명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를 옛 기록에 남아있는 조선의 잔혹한 주술 연매. 제발 괴담 그뿐이길 바랍니다. 1701년 런던. 수많은 군중이 모인 가운데 교수대에 오른 한 남자. 내 보물은 어느 섬에 있다.
이후 사람들은 전설 속 그의 보물을 찾기 위해 온 바다를 누비고 다녔는데요. 그 저기 밀주모자 쓴 녀석. 그렇죠. 예. 만화. 하지만 이거는 만화성 얘기가 아닙니다. 보물섬에 관해 떠도는 이야기는 수없이 많지만 이건 정말 실존했던 얘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17세기 악명을 떨쳤던 잉글랜드의 해적왕 윌리엄 키드, 일명 캡틴 키드. 그가 죽기 전 어느 섬에 남겼다는 보물 때문에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수많은 트레저 헌터들이 전 세계 바다에서 그의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어딘지 지도도 없고 세상에 섬이 우리나라만 뭐 수천 개인데. 힌트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 오키나와의 오가미 섬에서 실존했던 해적 캡틴 키드의 보물이 잠들어 있다는 소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짜 해적의 보물이 저쪽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1937년 일본 외무성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오호. 익명의 미국 정보원이 보냈다는 편지엔 캡틴 키드가 일본 남쪽의 섬에 보물을 숨겼을지 모르니 그 섬을 찾아주었으면 한다는 내용과 함께 캡틴 키드가 친필로 그린 지도의 사본이 동봉돼 있었다고